여러분, 미국의 신규 실업자가 3주 만에요 167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예. 4주차,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죠. 4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660만 6천 건이었습니다. 660만 6천 건. 엄청납니다. 전주에는 664만 8천 건이었어요. 그나마 26만 천 건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660만 6천 건도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전주하고 합치면요. 전체가 1678만 건에 달합니다. 1678만 건. 3월 셋째 주가 330만 7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미 전역을 때리면서 강타하면서 셧다운 사례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엄청나게. 문제는 이런 실업대란의 어떤 현실화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리세션이 오래 갈 거다.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연준까지도. 연준이 연방준비제도인데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까지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 공개시장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FOM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개시장위원회도 중대한 하강 위험이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뭐 B컷이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낮췄겠어요. 0.5포인트 내렸죠. 15일에는 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B컷 단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입니다. 0.25%. 문제는 이게 V자로 반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 일부 사람들은 지금 V자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고요? 정부가 많이 푸니까 보시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또 2,800조 뿌리겠다 선언했습니다. 2,800조. 이게 V자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 정부는 돕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V자로 갈 수 있게끔. V자 회복이라는 거는 이거 말합니다. L자는 지지부진한 거.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저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2,800조 뿌린다고 하면서 정크본드 이거 투기 등급 회사채 말하거든요. 이거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죠? 기업이나 개인이나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서 2,800조 우리 돈으로요. 미국 돈으로는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정크본드를 인수한다고 해요. 정크본드. 투기 등급 회사채. 이거 진짜 인수하기 어렵거든요. 예. 저는 제가 뭐라고 했나 하면요. 한국은행 산하에 CP나 혹은 회사채 매입센터 만들어라 이야기했죠. 예. 근데 이게 투기 등급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투기 등급은 어디로 가느냐? 구제금융 쪽으로 가자. 구제금융센터로 가자. 그러면 구제금융센터에서 보고 이거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야. 아직 미래가 있어. 이런 데는 구제금융을 집어넣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공적자금을 집어넣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기 등급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제조업이나 혹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구제금융을 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크본드까지 지금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현장이 어렵다는 그것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거예요. 일단 미국은 지금 돈 엄청 뿌립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그냥 돈 막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다가
경기 부양책에만 2조 2천억 달러 이거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또 중소기업에 6천억 달러. 예. 그 다음에 정커펀드나 개인 소비자 금융 여기에 또 8,500억 달러. 지방정부를 위해서 5천억 달러.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를 V자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강력한 실업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바로 유가가 작동도 했지만 미국의 어떤 돈 풀기도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V자 회복을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V자 회복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에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sharply 심하게 이런 말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severe 해서 심각하다 이런 말도 씁니다. 게다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뭐 보통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심하게 이 말은 18번 악화되다 이 말은 14번 그 다음에 심각하다 이것은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와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V자 회복에도 야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회의론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GDP도 지금 2분기 GDP가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또 기간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5% 정도 급 하강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2분기가 말입니다. 3분기는 6.2, 예, 4분기는 6.6 이렇게 예상을 이거야말로 이제 그 V자형이잖아. V자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반기에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예. 6월에 13%, 12월에 10%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에 3.5%고 3월에 4.4%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악화된다. 예. 게다가 버냉키 그리고 전직도 저 있죠. 제넷 옐린 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 내에 회복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최대 소비시장이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 잘 돌아가면요. 중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간재나 예, 우리 부품 예,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중국 소비시장이 커지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 소비시장 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커지기가.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요. 엊그저께 나온 지표 PMI 예, 제조 구매관리 지수 나왔었거든요. 급등했어요. 실제로. 급등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 달 급등한다고 3월달 한 달 급등한다고 이게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후가 돼야지 좋아진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1년 이상을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세계 시장 자체가 대공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 이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점점 이제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러면서 실업의 공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